2교시는요, 제2절 기업의 제 영역이에요. 2-1 기업의 경제적 환경, 또한 기업의 정치적인 환경, 기업의 법률적 환경, 기업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대해서 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기업의 경제적인 환경이에요. 기업과 경제체제,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의 특징,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경쟁. 우리 자본주의 사회가 사회주의나 공산국가와의 차이점이 가장 큰 특징이 사유재산이겠죠. 그리고 영리추구예요. 그리고 자유경쟁이에요. 다 좋은 말이에요. 사유재산은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돈 벌어서 내 거다 그 말이겠어요. 영리추구,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물론 무료봉사라든가 사회활동도 있겠지만 대부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자유경쟁이에요. 여러분들 자유란 말 되게 좋잖아요. 죽음이 아니면 자유를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말 있죠? 자유는 그만큼, 목숨만큼 중요한 게 자유경쟁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유는 이렇게 좋은 건데 자유 대안을 찾아서 또 넘어온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자유를 찾아서. 그럼 자유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자유를 내가 준다. 그럼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잖아요. 마음껏. 자고 싶은 사람 자고, 음악 듣고 싶은 사람 음악 듣고, 뭐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고, 들락달락 하고 싶으면 가고, 그쵸? 떠들고 싶으면 떠들어도 좋고, 친구랑 뭐 춤춰도 좋고. 그게 자유가 아니란 건 아시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가 자유가 아니란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자유 경쟁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140명인 여러분들을 제가 배에 태워가지고 무인도에다가 여러분들을 제가 다 내려다 놓겠습니다. 요즘에 뭐 그런 예능 프로도 많지만 여러분들을 배에 태워서 140명을 무인도에다가, 아주 넓은 무인도예요. 140명을 여러분께 제가 다 내려놔요. 그러면서 한 달 동안 여러분께 제가 자유를 마음껏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40명 각자는 각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면 돼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책임도 제가 한 달 후에 묻지 않을 거예요. 그럼 한 달 동안 무인도인데 어떻게 해요? 먹을 거 줄게요. 먹을 거 주고, 각자 뭐 숙소, 취침할 수 있는 침낭이라든가 각자 뭐 제가 뭐 텐트까지 다 드리고,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제가 식량 다 드리고 그렇게 해주고 제가 떠나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여러분 또 제가 모시러 올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자유를 다 준다면 과연 한 달 후에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요? 한 달 동안 즐거운 사람도 있겠으나 한 달 동안 뭐 예기치 않게 좀 슬픈 사람도 있을 수가 생기는 거겠죠. 왜? 모든 사람들한테 제가 자유를 다 똑같이 줬거든요.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거든요. 어떤 책임도 묻지 않거든요. 대충 여러분 이해 가시죠? 누구에게는 그 자유를 진짜 마음껏 누리는 사람도 있겠으나 누구는 자유를 펼쳐보지도 못하고 자유를 침해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유.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진 않아요.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칙이 있어야 되고, 규정이 있어야 되고, 적절한 이성도 있어야 되고, 법도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군가 감시자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공정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겠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대기업이 있고, 중견기업, 뭐 중기업, 소기업, 영세업자, 자영업자 쭉 있을 거예요. 근데 대기업과 소기업들을, 중소기업들을 같이 경쟁을 시켜버리면 대기업이 다 이겨버리죠. 대기업이. 개그맨들, 뭐 연예인들 무인도에 갖다 놓으면 강호동이가 짱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힘센 놈이 대기업이 다 먹어버려요. 여러분 동네 상권을 보시면 뭐 롯데마트라든가 이마트라든가 돌아버리면 동네에
영세업자들, 자영업자들, 조그만 마트들 큰 피해를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 규제를 시켜주는 거겠죠. 너네 대형마트들 시간 잘 지키고 한 달에 한 번 쉬는 날도 있어야 되고 뭔가 규정을 견제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자유경쟁이 다 좋은 거지만, 자유란 게 좋은 거지만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도 다 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뭔가 규칙과 규정과 법이라든가 관리 감독을 누군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스러운 경쟁이 벌어지는 거겠죠. 여러분하고 강호동하고 씨름을 붙여놓으면 안 되잖아요. 자유경쟁이 아니잖아요. 체급도 다르고 기술도 다르고. 그러니까 강호동한테는 페널티를 줘야죠. 한 발 못 쓰게 하고, 왼손만 쓰게 하고, 왼손도 다 쓰면 안 되고 한 손가락만 쓰게 하고, 그렇게 해야 뭐 씨름하면 조금 비슷할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겁니다. 강호동과 여러분들이 똑같이 자유를 주고 똑같이 경쟁시켜 놓으면 게임이 보나마나 뻔한 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같이 경쟁시킨다. 대기업에도 자유를 주고 중소기업도 자유를 주고 백방 중소기업이 깨지는 거죠. 대기업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유경쟁을 위해서는 적정한 규정, 규칙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쨌거나 자본주의적 경제적인 특질, 사유재산 영리 추구, 자유경쟁. 네, 그래서 자유경쟁 이 세 가지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어떤 수정자본주의가 필요해요. 다수 국민의 발전을 이룩하는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범위 내에서 제한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대기업은 대기업 나름대로 뭐 체급끼리 붙여놓는다든가 페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 거겠죠. 이해가시나요? 자유라는 게 다 좋은 게 아니라 어떤 제한이 필요하다, 규칙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유롭게 길거리를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은 뭔가 규정과 규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다니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힘센 놈이 여러분들 막 치고 다닐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막 치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 자유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적정한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경쟁, 특히 자유를 위해서는 적절한 규칙과 규정이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기업과 기업 간의 경쟁이 있겠죠? 경쟁의 종류에는 독점이 있고 다점이 있고 과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독점업체 많잖아요. 뭐가 있죠? 독점업체가? 한국전력, 전기는 독점이잖아요. 지하철공사, 지하철 독점하고 있잖아요. 통신공사, 독점하고 있잖아요. 수자원공사, 여러분 수도 다 수자원공사에서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독점업체들은 다 공기업을 하고 있잖아요. 국가에서 관리해주고 있잖아요. 국가에서 관리해줘요. 왜? 저렴하게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국전력을 자원 환경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기업이 당면하는 자연 환경이 있어요. 우리나라 부족 자원은 절대량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 의존도가 높아요. 우리나라는 석유도 안 나와요. 석유 사와야 돼요. 어디서 사와요? 중동에서 사와야 되잖아요. 사올래니까 거리가 엄청 멀잖아요. 비용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해외 의존도가 높고 철강도 부족해요. 중국에서 아마 원석을 많이 수입해 올 거예요. 그런 문제들도 있고 설탕 다 사와야 돼요. 커피 사와야 돼요. 뭐 프림 사와야 돼요. 다 사와야 되는 거겠죠. 해외 의존도가 너무너무 높아요. 대한민국은. 석유 등 에너지 보유국의 자원의 무기화로 에너지 가격의 급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중동에서 안 팔면 슬퍼지잖아요. 단가가 높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석유가, 원유가 올라가게 되면 자동차도 운전하기 힘들고 모든 가격이 다 올라가 버려요. 인플레이션 발생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커피 가격 올라가도 여러분들 커피값 올라가잖아요. 설탕 가격 올라가도 여러분 슬퍼지잖아요. 밀가루도 대부분 수입해다 쓰는데 밀가루 가격 올라가게 되면 빵값이 올라가잖아요. 라면값도 올라갈 수 있어요. 국수값도 올라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양이 줄어들겠죠. 가격 안 올리면 슬퍼지죠. 국내에서 자원개발과 원자재 등 산업개발을 등한시할 수 있다. 등한시한다. 해야죠. 예, 자원개발도 해야 되고 원자재 등 산업개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원 소비 산업인 중화공업의 발전에 따라서 자원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요. 공장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전기가 수량이 필요하죠. 또 석유가 많이 필요하겠죠. 전기는 수자원 공사, 수력 발전만 의한 게 아니잖아요. 화력 발전도 있잖아요. 다 뗄감 아니겠어요? 석유를 때우든지 목재를 때우든지 뭐 석탄을 때우든지 다 그런 것들이겠죠. 그렇습니다. 또 자동차가 많아지면 그만큼 또 석유 수입도 많아지겠죠. 그런 문제 등등. 그래서 중화공업 발전에 따라서 자원 수요가 증가해요. 이건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중국이 발전할수록 그만큼 또 석유 수요가 많아지겠죠. 단가 올라가겠죠. 그런 문제들입니다. 뭐 여러분들은 뭐 한 번, 두 번, 세 개, 네 개 사항들 어려운 게 전혀 없죠. 그런 문제들입니다. 우리나라 또 쌀 가격도 우리가 생산해서 우리가 작업 제작해야 되겠죠. 쌀 농사 수입이 안 된다고 쌀 농사 안 져버리면 동남아에서 사와야 돼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베트남에서 필리핀에 쌀 수출 안 해버리니까 필리핀이 한때 골탕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겠죠. 기업과 자연환경 두 번째입니다. 원자재 조달 조건. 외국 중간 상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정부 규제에 의해서 국산 원자재가가 수입제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외국 중간 상인에 지나치게 의존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가끔 회를 먹고 싶으면 저희 강릉에 가끔 놀러 갈 때 있겠죠. 야, 우리 강릉 가면 회 싸게 먹을 수 있지 않겠냐고 아마 강릉 갈 거예요. 아니면 저기 뭐 당진, 서천에 갈 수도 있고 인천 갈 수도 있고 남해바다도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바닷가 부둣가 가면 여러분들이 회를 좀 싸게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통통 배가 막 어부들이 물고기 잡아가지고 온 어부들한테 여러분들이 직접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 생산자한테 여러분들 직접 사는 게 아니라 어부들이 잡아온 그 물고기를 경매에 붙여가지고 도매상한테 가겠죠. 그 도매상이 시장 자판에 널려있는 소매상들한테 또 넘기겠죠. 여러분들이 회를 먹으러 바닷가를 가게 되면 자판에 있는 그 소매 가격 가가지고 소매상인한테 여러분들이 회를 사서 횟집 가서 먹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몇 단계를 거친 거죠? 기업의 정책인 환경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왜 필요할까요?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은 대기업만큼 자본력이 떨어지고 기술도 떨어지고 외교력도 떨어지고 협상력도 떨어지잖아요. 정부가 도와줘야 되겠죠. 자금이 부족하니까 자금도 지원해 줘야 되겠죠. 금융 지원이 필요하겠죠. 수출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뭔가 그 자원도 지원해 주고 해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보호무역 정책에 의한 기업의 육성 지원도 필요한 거겠죠.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중소기업에 대한 또 기술 지원도 필요한 거겠죠. 제가 커피 한 잔 잠시 마시고요. 저희가 지금 방송하는데 우리 고양이가 돌아가지고 있었는데 고양이가 나가겠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10초만 고양이 나가도록 문 살짝 열어주고 오겠습니다. 10초만요. 갔다 왔어요. 제가 방송할 때 처음에 녹음 뜨는데 고양이가 예쁘게 앉아있길래 시작했는데요. 제 목소리가 싫은가 봐요. 너무 떠드니까 인상 쓰고. 문 열어줘 갔습니다. 우리 집에 고양이 6마리 있어요. 고양이 필요한 사람 손 드세요. 1마리, 2마리 얼마든지 여러분께 드릴 수 있어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이 있고요. 수출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장려금 교부 등 우대 조치를 해주는 거고, 정부는 기업체에 정보나 노하우를 제공해 줄 수 있고, 정부는 민간기업 활동을 보완해 줄 수 있어요. 정부의 역할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물건 살 때마다 간접세 내고 있죠? 졸업한 다음에 취업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소득세를 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는 아마 급여를 받게 되면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럼 국가는 우리한테 뭘 줘요? 치안을 담당해 줘요. 고속도로를 내줘요. 뭐 길도 닦아줘요. 여러분들의 안전을 보호해 줘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하느냐? 기업체들은 어떻게 하느냐? 국가에 법인세를 내요. 세금을 내요. 그럼 국가는 기업체들한테 이런 걸 해주는 거예요. 기술 지원도 해줘야 되는 거고, 활동을 보완해주고, 기업체의 전 세계 정보라든가 각각 노하우도 제공해 주는 거고, 또 수출 기업에 대해서 세금 감면도 해주는 거고, 장려금도 지원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보호무역에 의한 기업의 육성 지원. 이건 뭐냐면 자동차 산업이 대한민국이 한참 올라갈 때, 그러니까 90년대까지만 해도 외국차 수입을 많이 막았어요. 그래서 외국차 수입 단가가 매우 비쌌어요. 왜? 세금을 잔뜩 냈기 때문에 그래요. 국내 자동차 업체들을 그 당시에 현대, 기아, 쌍용, 대우, 뭐 아세아 자동차 등등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우리 한국 차랑 일본의 도요타랑 뭐 전 세계 뭐 벤츠라든가 BMW라든가 폭스바겐이라든가 가격이 비슷하면 누가 국산 쓰겠어요? 수입차 썼겠죠. 수입차는 세금을 잔뜩 물려버리면 단가가 2배 이상 올라가겠죠. 수입차 2000cc 5천만 원이고 국산차 2000cc 2천만 원이면 네, 돈 없으니까 국산차 쓰게 되겠죠. 그런 게 이제 보호무역이라고 보면 돼요. 보호무역. 네, 국산차를 보호해 준 거겠죠. 가격이 저렴하게. 그런 거예요. 국가는 기업들한테 만큼 세금을 내는 만큼 보호를 해주는 것이죠.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박건이 하는 거겠죠. 이제 정부의 통제예요. 또 통제도 필요하죠. 통제 수단의 종류에는 법을 통해서 기업을 통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상법이 있고 주식회사법이 있고 공정거래법이 있어요. 이런 법들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한테 똑같이 부여를 하겠으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상법이나 주식회사법을 똑같이 통제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공정거래법은 무엇이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그 관계예요. 대기업은 주로 하청업체로 중소기업을 쓰고 있어요. 중소기업이 물건을 부품을 만들어서 대기업에 상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대기업, 예를 들어서 현대차는 중소기업에서 엔진을 가져오고, 중소기업에서 라제타를 가져오고, 중소기업에서 깜빡이 가져오고, 중소기업에서 타이어 가져오고, 뭐 등등 막 가져올 거 아니에요. 중소기업에서 보낸 걸 가지고 현대차는 그 조립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는 우리가 완성차 업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부품은 중소기업에서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이랑 계약을 맺어야 되겠죠. 현대차하고 중소기업이 계약을 맺어요. 너랑 우리랑 한 3년간 같이 계약을 맺자. 그리고 단가 하나당, 깜빡이 단가 하나당 뭐 10,000원에 하자. 이렇게 계약을 맺어요. 근데 3년간 계약 맺고 하는데 그 깜빡이 중소기업 업체, 경쟁업체가 또 있겠죠. 경쟁업체에서 오는 거예요. 현대차한테. 야, 우리는 8,000원 해줄게, 우리랑 해. 그럼 현대차가 어떻게 해요? 요 A라는 업체랑은 10,000원에 하고 있는데 B라는 중소기업이 8,000원에 하자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이 바뀌겠죠? 그래, 너희랑 할게. 기존 업체 탈락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정거래법이에요. 3년간 계약을 한 개당 10,000원씩 하기로 했으면 3년간 그거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정거래법이에요. 그래서 이 공정거래법은 약자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약자를 보호. 가끔 보면 피자집이라든가 일부 뭐 업체들이 소비자들을 가끔 우롱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이 소비자들이 이제 신고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몇몇 피자 업체들을 미스터 피자라든가 예전에 보면 고발한 게 있었거든요. 제품을 속여요. 불량품이 들어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바로 그런 겁니다. 공정거래법이에요. 공정하게 거래하자. 대기업은 중소기업 간에 공정하게 거래하자. 또 중소기업은 소비자들 간에 공정하게 거래하자. 라고 하는 겁니다. 공정거래법은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있고요. 공정거래위원 또 장이 있겠죠.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법을 통해서 기업을 통제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통제를 하는데
위압적인 통제도 있고 유인적인 통제도 있겠죠. 위압적인 통제란 징벌을 면하기 위해서 하지 않도록 하는 통제가 있고, 유인적인 통제는 바람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통제가 있고 보상금이 있겠죠. 이거는 제재를 가하는 거지. 야, 하지마. 대기업이 중소기업한테 너무 이렇게 하청업체를 함부로 막 부리지 마. 바로 그런 거가 있고, 니네 잘하니까 보상금 줄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채찍이 있고 당근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위압적인 통제가 있고 유인적인 통제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직접 통제가 있고 간접 통제가 있어요. 직접 통제는 기업에 의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게 직접 통제고, 간접 통제는 자금의 유동을 줄이고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바로 간접 통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제 수단의 종류에는 법을 통해 기업을 통제하는 경우 상법, 주식회사법, 공정거래법이 있고, 다 중요하지만 이 공정거래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또 관심 있게 봐도 좋겠죠. 위압적인 통제, 유인적인 통제, 직접 통제, 간접 통제. 다른 말해서 공정거래법이 뭐냐면 약자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약자 보호. 이거 없으면요, 대기업이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 중소기업이 있으면 단가 가장 싼 데랑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A업체랑 계약 맺었는데 더 싼 업체가 있으면 또 바꿔버리면 안 되잖아요. 바로 그거 못하게 계약 기간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입니다. 어려운 게 없으니까 또 통과해 볼까요? 기업가 조세 부담. 기업은 정부한테 법인세를 줘야 되겠죠. 정부의 재정 수익을 늘릴 목적에서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이 바로 법인세예요. 각 사업연도에 소득과 정산소득이 바로 과세 표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품세가 있어요. 정부의 조세 수입을 늘리고 특정 제품의 소비를 억제하는 데 목적을 둔 세금이 있고, 기업의 제조 활동을 규제하기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법인세는요, 직접세예요. 직접세. 여러분도 이 다음에 직장에 들어가게 돼서 급여를 받게 되면, 아버지가 급여를 받게 되면 거기에 소득세를 내요. 이게 직접세예요. 내 소득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내는 거. 개인은 소득세고 이 기업체들은 법인세가 돼요. 왜?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 내는 거예요. 물품세는 무엇이냐? 간접세예요. 간접세. 여러분들이 알바비를 받으면 알바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세금 떼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물품세는 내고 있어요. 담배를 사면 담배 가격이 4,500원인가요? 제 담배 안 피니까 몰라요. 어디 가서 저 교수 담배 가격도 모르는데 간첩 아니냐? 예전에 오해받은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대학교 때 담배 가격 모른다고. 너 간첩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표정 보니까 진심 같았었어요. 담배 안 핀다고 담배 가격 모를 수도 있습니다. 5,000원 칩시다. 담배 가격 5,000원이면 아마 세금이 3,000원, 4,000원 아마 세금 낼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조세소득 괜찮죠.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술 마시잖아요. 참이슬이나 아침 이슬입니까? 그냥 이슬인가요? 이슬? 참이슬. 아, 처음처럼. 저 술도 안 마셔서 그래요. 또 화이트 맥주가 있고 카스가 있겠죠, 맥주. 아마 거기에도 세금이 많이 있을 거예요. 소주 한 병 1,000원이면 아마 세금이 5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잘은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아버지가 차를 타고 가다가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게 되겠죠? 요즘에 1리터에 한 1,500원 되면 그 중에 한 500원 정도는 세금일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간접세예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마다 내는 세금들이죠. 물품세, 간접세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미국이란 나라는 직접세 비중이 90%, 간접세가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요.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직접세 별로 안 내고 물건 살 때만 간접세 조금씩 내고 있어요. 그래서 간접세가 이렇게 많이 붙지는 않아요. 5,000원짜리 담배를 사면 세금이 한 500원밖에 안 될 정도로 간접세 비중이 작아요. 대한민국은 직접세 비중이 49%고 간접세가 51%예요. 간접세를 많이 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담배를 사나
이재용이 담배를 사나 똑같은 세금 낸다는 얘기죠. 슬프지 않아요? 이재용이 차에 기름 넣는 거나 여러분 아버지가 차에 기름 넣는 거나 똑같은 세금을 낸다는 얘기죠. 좀 슬프죠, 그런 거는. 그래서 가능하면 직접세 비중을 늘리는 게 좋고요. 간접세 비중을 줄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미국은 직접세가 90%. 돈 많은 사람이 세금 많이 내고요. 돈 없는 사람 세금을 조금 낸다 보면 돼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을 많이 좋아해요. 왜? 세금 많이 내주고 있고. 세금 많이 내니까 없는 사람들이 편하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도 좀 간접세 비중을 좀 줄이고 직접세 비중을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직접세 많이 내는 사람들이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법을 또 흔들 수 있잖아요. 압력을 가할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입니다. 또 넘어갈까요? 어려운 문제가 없으니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법률적인 환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2-4까지 있는데 지금 2-3 들어가겠습니다. 법률적인 환경. 이것도 하나씩 누르네요. 기업은 생산 주체죠. 정부 소비 주체, 여러분 가게 소비 주체죠. 기업은 생산 주체예요.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각종 계약을 맺고 있으며 거래를 수행하고 사회나 대중들에게 널리 이해를 주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업은 중요한 법률적 지위에 놓이게 되고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유지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체들은 생산 주체니까 뭐가 필요해요? 공장이 필요하잖아요. 현대자동차는 공장이 울산 공장도 있고요. 평택에도 평택 공장이 있고요. 전주인가 어디에 또 하나 공장이 있나요? 그 자세히 모르겠으나 군산에 있나요? 현대 축구단이 전주 소속이죠. 현대 축구단이. 뭐 그쪽에도 뭔가 전주나 그쪽에 전라북도 쪽에 공장이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건 공장이니까 현대자동차 공장을 하나 만들려면 땅이 엄청나게 넓어야 되겠죠. 공장을 짓는 건물에도 엄청난 땅 평수가 필요하겠고 자동차를 생산하게 되려면 생산해 놓으면 넓은 주차장이 있어야 생산되는 차량들을 하나씩 이렇게 주차를 시켜 놓을 수 있는 거겠죠. 땅이 엄청나게 넓어지겠죠. 또 공장 안에 기계들 로봇 팔 해가지고 엄청난 기계 설비가 들어가는 거겠죠.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땅 계약도 해야 되고 건물 다 계약도 맺어야 되고 각종 계약을 스스로 맺고 거래를 수행하고 있겠죠. 그렇죠? 사회나 대중들에게 널리 이해를 줄 수 있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업은 중요한 법률적 지위에 놓여야 되겠죠. 아까 뭐 상법, 뭐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유지 성장이 가능하다가 되어 있습니다. 편법, 불법 저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법률 테두리 안에서 공정거래를 이루어져야 되는 거겠죠. 기업이 먼저 솔선수범. 뭐냐면 불량식품 만들면 안 되잖아요. 물건을 잘 만들었다고 하느라 실수로 인해서 불량품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반품 해줘야 되겠죠. 반품 해달라 그러면 예 하고 빨리 발품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곧바로 좋은 물건 빨리 또 갖다 줘야 되는 거겠죠. 신속 배달해줘야 되는 거겠죠. 바로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유지성장 가능한 거예요. 아파트를 졌는데 아파트에서 물이 샌다든가 AS가 있으면 빨리 고쳐야 되겠죠. 아버지 자동차 뽑았는데 일주일도 안 썼는데 엔진이 터진다든가 뭔가 불량품이 나타나요. 타이어가 브레이크가 잘 안 걸려요. 빨리 AS 고쳐줘야 되는 거겠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겁니다. 다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유지성장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 없을 것 같으니까 통과. 기업 활동가 법률이에요. 또 뭐가 있나요? 이제 하나씩인가요? 사회 복지와 안녕을 위해서 다음의 기능이 법률로 수행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회 복지, 안녕 아시죠? 안녕이라면 안정 말하는 겁니다. 질서 확립과 유지가 필요하고요. 분쟁의 조정도 필요하고 있고요. 피해로부터 보호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질서 유지, 확립과 유지. 네, 당연히 기업체들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분쟁을 발생하면 조정도 해야 되고 피해로부터 보호도 받아야 되겠죠. 그런 문제들.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어서 이기적으로 치우칠 수가 있어요.
기업은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 벌려고 하다 보니 오염도 만들 수 있고 폐수도 만들어서 강에다가 뿌릴 수 있는 것이고 가끔 불량식품도 팔 수 있는 것이고 불량품을 판매할 수도 있고 그런 거겠죠. 재료를 조금 나쁜 것도 나쁜 것도 쓸 수 있고 그런 거겠죠. 따라서 법률의 존재 의의가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가끔 뭐 식당 갔는데 물건이 좀 제가 참 회덮밥을 좋아해요. 회덮밥 좋아해가지고 가끔 회덮밥집 가가지고 회덮밥을 이렇게 시켜보면요. 고기가 이게 뭐 냉동실 몇 번 왔다 갔다 한 것들 있잖아요. 냉동실 갔다가 또 내놔서 또 그 다음날 냉동실 그 제품 그대로 또 냉동실 갔다가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가서 보면 이게 사람이 먹는 게 나온 건지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돈벌이도 좋지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걸 좀 팔자. 가끔 항의도 하죠. 네. 이런 걸 돈 주고 팔려고 나한테 이런 걸 먹으라고 준 거냐? 그럼 대부분 보면 뭐가 어때서요? 이렇게 나와요. 뭐가 어때서요? 싸울 순 없고 다시는 안 올게. 그럼 나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래서 어쨌든 물론 대부분 다 맛있어요. 10개 중에 9번은 맛있게 잘 먹고 가는데 가끔 아마 그 집이 장사가 잘 안 되는 집인가 봐요. 그런 것도 가끔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거 팔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치킨집 갔는데 이게 어제 튀겨놓은 거 오늘 한번 더 튀겨주면 또 티가 나잖아요. 그런 거. 삼계탕집 갔는데 이게 어저께 삶아놓고 안 팔리니까 오늘 갔더니 한번 또 재탕해서 주는 것들 있잖아요. 뭔가 좀 끝이 딱딱한 것들 있잖아요. 제가 몇십 년을 먹어봤는데 왜 모르겠어요. 또 베이커리 갔어요. 식빵 사러 갔더니 이게 오늘 거라고 놓긴 놨는데 오늘 거 아닌 것 같아요. 빵에서 냄새가 오늘 막 만든 빵 냄새가 아니에요. 하루 묵은 빵 같아요. 이런 걸 왜 팔아요? 라고 항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갔을 때 제가 좀 빵을 먹는 이유는 우리가 삼립빵을 안 먹고 제가 좀 빵 가는 이유는 막 만든 걸 먹고 싶어서 조금 더 주고 좋은 빵 먹고 싶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 만든 빵 주게 되면 섭하죠. 똑같은 돈 주고 맛있는 빵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제 만든 빵은 30% 할인해서 팔아야죠. 선택은 소비자가 하는 거니까요. 오늘 만든 빵 먹을까? 30% 싸게 사가 어제 거 먹을까? 그건 소비자가 선택하는 거죠. 기업 활동과 법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넘겨볼까요? 기업의 법률과 관련된 법률이 있어요. 기업의 거래와 관련된 법률 뭐가 있나요? 상법이 있어요. 사실 제가 이 법률은 잘 몰라요. 원래 법어치 살던 사람이라 이 경영학을 했으나 이 법률 공부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경영을 하더라도 상법은 알아야 돼요. 이런 게 있구나. 기업적 생활 관계에 따르는 법규의 전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공법, 형사법 반대말은 민법이 있고요. 민법 중에서 이제 상법이 있는 거예요. 기업이나 기업 경영과 관련된 법률로서 상행위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뭐가요? 상법이 그렇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민법이 있어요. 민법. 사실 민법이 더 크거든요. 민법 속에 상법이 있는 거거든요. 민법은 형사법, 공법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민법 속에 사실 상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법생활관계 일반을 규율하는 일반법이 민법이고요. 재산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소상히 규정하여 기업과 관련된 것들이 바로 민법이다. 즉 상법에 관한 보충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법은 잘 모른다고 그랬죠? 법을 또 모르는 이유가 제가 암기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법률, 상법, 민법은 다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몇 항, 몇 조 이런 거. 암기를 못해가지고 증권사 다닐 때도 증권거래법이라는 게 있어요. 암기가 안 되더라고요. 대리 진급하고 과장 진급할 때 시험을 보는데요.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머리가 한정돼 있어서. 그래서 상법과 민법을 싫어하는 이유는 내가 암기를 싫어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암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넘겨야 되겠죠? 기업을 규제하는 법률이 또 있나 봐요. 뭐가 있을까요?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보호도 필요하고. 오, 얘가 왜 이렇게 잘 만들었어? 정부가 기업을 규제하는 목적 세 가지 측면이 있대요.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보호가 있고, 기업체 상호 간의 관계를 보호하는 거고, 기업에 대한 전체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는 게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기업에 대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기업이 너무 불량품을 판다든가 규정을 무게를 제대로 안 진다든가. 여러분들이 가끔 그 고깃집 갔을 때 1인분에 250g인데 250g 안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끔 돼지갈비 시켰는데, 예전에 그랬어요. 돼지갈비 시켰으면 돼지갈비가 나와야 되는데 웬 뼈다구를 하나 줘가지고 무게를 잔뜩 높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뼈다구를 줘요? 그랬더니 우리도 이거 뼈다구까지 팔게 돼 있는 게 규정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말고 바꿔줘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팔아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싸우기 싫으니까 받긴 했으나 다시는 그 집 안 갔죠? 한 2, 3년 갔더니 그 집 문 닫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지. 어쨌건 기업에 대한 소비자 보호해줘야 되고, 기업체 상호 간의 관계 보호. 서로 경쟁업체들 간에요. 서로 이제 비밀 이런 거 빼가면 안 되잖아요. 기술 빼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직원들 몰래 뺏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 서로 관계 보호. 삼성과 LG가 있는데 LG에서 삼성 직원 몰래 빼가면 또 삼성도 LG에서 몰래 빼오겠죠. 서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누가 망해요? 두 회사가 망하는 거죠. 누가 좋아요? 그 직원들은 좋겠죠. 서로 스카우트 해가니까 서로 좋겠죠. 기업에 대한 사회 전체적인 이익을 보여야 된다. 그런 거고. 기업과 사회 간의 문제예요. 지역사회 간의 문제겠죠. 기업 상호 간의 합병과 결합 및 가격 경쟁을 막자는 내용이 있고, 빵값, 아이스크림 값, 핸드폰 값 이런 것들도 포함될까요? 그런 것들이겠죠. 서로 가격 단합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커피값, 아메리카노 제발 2,000원씩 팔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4,000원씩 먹고 아메리카노 먹으려니까 속이 쓰려요. 4,300원인가요? 세 사람, 네 사람 가면요. 네, 거의 2만 원 나오잖아요. 눈물 나죠? 그겁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도 있네요. 품질관리법 있고, 소비자 보호법 있고, 환경보존법 있어요. 품질관리법, 불량품 왔어요. 중량이 안 맞아요. 상품에 뭔가 기스가 나 있어요. 3개짜리인데, 3개짜리인데 2개밖에 안 왔어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품질에 문제가 있어요. 소비자 보호법, AS를 해줘야 돼. AS를 안 해주려고 그래요. 버틴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겠죠. 그쵸? AS 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걸 왜 AS 받냐고 또 따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고치러 갔는데 AS라고 그래가지고 한참 진담해 줄 수도 있잖아요. 환경보존법, 오염방지법이겠죠. 불량식품 만들면서 매연을 뿌는다든가, 오폐수를 몰래 내보낸다든가, 소음이 너무 큰다든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노동관계 기본법도 있고, 노동조합법 있고, 근로기준법도 있을 수 있는 거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종업원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종업원들을 보호해주는 거. 근로자들을 보호해주는 겁니다. 페이지 넘기고 물 한 잔 마실게요. 여러분도 커피 한 잔 드세요. 법률과 기업의 위험을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지, 경영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범죄를 모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게 무지예요. 모르기 때문에 법률을 어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애매한 법률, 요지가 애매하여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애매한 법률이에요. 이렇게 보면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보면 틀리는 것 같고,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이 또 맞는 것 같고, 애매모호한 법률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보면 애매하게 말하고 싶어 하잖아요. 법률의 개정, 법률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나는 과거 법률만 알고 있는 거예요. 과거 법률에 의한 계약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법률은 바꿨는데 나는 과거의 규정만 알고 있는 거고, 과거의 규정만 계속 우기는 거겠죠. 요식 행위상의 미비, 법률이 정하는 요식 행위를 갖추지 못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규정대로 해라 그 말입니다. 규정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규정대로 해라 그런 얘기예요. 학교에서 가끔 선거하잖아요. 뭐 총학생회장도 뽑고 학회장도 뽑고 클럽 회장도 뽑고 동아리 회장도 뽑고 하잖아요. 요식행위를 갖춰야 되겠죠. 선거인단도 구성하고 선거 운동 기간도 정해야 되고 과반수 이상 투표해야 되고 과반수 이상 또 득표를 얻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겠죠. 하나라도 어기면 법률 효력이 미비될 수 있어요. 지급 보증력 불충분. 시가가 빌려준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네. 현재 시가가 뭐 50만원, 100만원을 빌려가는데, 뭐 담보를 맡겼는데, 담보가 100만원짜리, 100만원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담보가 200만원은 돼야 내가 100만원 빌려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100만원 빌려가면서 담보를 50만원만 맡겠다.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 같아요. 보증 능력이 불충분한 경우, 이것도 그런 거겠죠. 계약 상대방이 법률 불능자인 경우, 상대방이 법률을 전혀 모르는데 그 사람과 법률 계약을 하게 되면 속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계약을 맺는데 초등학생이랑 계약을 맺으려고 그래요. 초등학생은 전혀 몰라요. 효력이 발휘될 수가 없는 거겠죠. 이해가죠? 이해하니까 통과. 기업의 사회적 문화적인 환경이에요. 2교시가요 4절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4절이에요.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겠죠.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화이팅! 자, 4절은 또 두 개로 구성되어 있네요. 기업과 사회적인 환경이 있고 기업과 문화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그럼 딱 누르면 기업과 사회적인 환경이 나오게 되겠죠? 보도록 하시죠. 사회적 환경이란 경제단체, 언론인단체 또는 종교단체 등과 같이 사회적인 집단과 교육제도, 종교제도 등과 같은 각종 사회제도 및 전통, 인습, 가치가 등과 같은 사회적 태도를 뜻한 게 사회적 환경이다. 우리는 어떤 사회적 환경이 있잖아요. 전통, 인습이란 건 관습이에요. 또 가치관이 있고요. 여러분들 지하철 타게 되면 노인석 있잖아요. 노약자석 있잖아요. 요즘은 임산부석도 있잖아요. 임산부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임산부석에 안 앉잖아요. 관습과 전통이에요. 가치관이에요. 또 노약자석이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힘들면 살짝 앉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노약자분이 타게 되면 양보해야죠. 없을 때는 살짝 앉을 수도 있어요. 뭐 그 정도까지는 뭐 눈 감아줘요. 텅 비었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전통이라든가 관습이라든가 가치관 같은 사회적인 태도를 사회적 환경에 적응받고 있어요. 이 정도는 아시죠? 네. 뭐 가끔 담배를 펴도 여러분들이 뭐 부모님 앞이라든가 뭐 교수님 앞에서 담배 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선후배끼리는 피죠. 그렇지 않겠어요? 군대 가서도 여러분들 뭐 일병 때라도 병장 앞에서 같이 필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대대장 앞에서 맞담배 피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피를 하여도 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또 술잔을 주면 그 최소한의 약간 예의는 갖춰야죠. 두 손으로 받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고개 약간 돌려주고 그게 전통 관습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배운 대로 하시면 돼요. 또 뭐가 있나요? 경제단체나 언론인 단체 등과 같이 사회집단이 구성원의 의견을 집약해가지고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여론 형성에 앞장서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각각의 기업체들은 또 힘이 없고 하니까 경제단체나 언론인 단체 등에서 대신 활동해 준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참 이 부분은 제가 또 취약 부분이네요. 네,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전 증권사 있어가지고 바로 구주차 있잖아요. 재무관리 그쪽만 좀 해박하거든요. 그쪽은 잘 알고 있고 이런 쪽은 조금 약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대충 말해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넘겨볼게요. 또 뭐가 나오나? 기업과 문화적인 환경이에요.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진짜로. 문화적인 환경은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의 관념 형태나 가치 체계로서의 지식, 기술, 신념, 예술, 윤리, 도덕법과 관습법 등이 있다. 그런 얘기 같아요. 문화적 환경은. 그렇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문화적 환경의 변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미국. 왜 미국을 하느냐?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모든 경약 언론책들이요. 미국에 있는 경약 언론책을 번역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책을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식 공부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한국식이요. 닮아가요. 우리 한국도 이제 미국식화 돼가고 있거든요. 근검역행에서 안일한 생활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근검 생활에서 요즘 안일하게 좀 소비도 많이 한다는 얘기인가 봐요. 종교적인 신념에서 요즘은 이제 세욕적인 신념으로 바뀌는 건가 봐요. 남편 지배적인 가정에서 주부 지배적인 가정으로 모계 사회로 바뀌어가나 봐요. 한국도 그런데 미국 사회는 또 앞장서 가는 모양이네요. 저축에서 이제 소비로 바꿔가나 봐요. 우리도 그런가요? 예. 소비가 미덕? 부모 중심적인 가게에서 이제 아동 중심적인 가게로 바뀌나요? 저희 집은 고양이 위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고양이 6마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은 모든 게 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다 고양이 위주로 모두 바뀌어가고 있어요. 가장 노른자에는 고양이들이 다 앉아 있어요. 독립성에서 이제 안전성으로 바뀌어가는 모양이에요. 이게 미국의 환경인데 아마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이렇게 많이 변해가고 있다고 바뀌어가고 있겠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죠? 부모 가치 수용에서 이제 동료 집단의 가치 수용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다 이해가나요? 기업과 문화적인 환경인데 전혀 어려운 게 없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있나요? 욕구 충족의 지연에서 즉각적인 욕구 충족. 욕구 충족의 지연이란 거는 아마 요게 뭐랑 저축이겠죠? 욕구 충족의 지연, 저축이죠. 여러분들이 100만 원 있어요. 막 쓰고 싶겠죠. 알바비 100만 원 모아놨는데 막 쓰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여행도 하고 싶고 술도 마시고 싶고 화장품 사고 싶고 스마트폰 사고 싶고 옷 사고 싶고 그쵸? 하고 싶은데 저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욕구 충족을 지연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냥 써버리는 거죠. 욕구 충족을 지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화장품 사, 여행 가, 옷 사, 스마트폰 사. 그런 얘기 같죠? 그래서 과거의 그 미국의 문화적 환경이 지금 우리 세계는 하나니까요. 미국식이 지금 우리 한국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이해 가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마지막 페이지거든요. 이것만 하면 오늘 10주차 끝납니다. 한국인의 가치관은 어떻게 변했느냐? 족벌성. 족벌 따지잖아요. 족보. 집에 가면 족보 있잖아요. 무슨 박씨인데, 밀양박씨인데, 김해김씨인데, 족벌성 있잖아요. 그 다음 효도. 효도 하나요? 효도하라고. 충효. 남존여비. 과거 한국의 가치관이에요. 남존여비.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그런 뜻인가요? 그런 거. 권위주의. 권위주의 누가 권위를 따지나요? 아버지가 따지나요? 학교면 교수들이 따지나요? 그런 사람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전혀 없어요. 노동천시. 학자들은 책이나 보는 것이지 무슨 밭에 가서 일하느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가끔 보면 사투리 좀 심하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집에서 라면도 안 끓인대요. 라면 끓이면 엄마한테 혼난대요. 자기 와이프가 욕먹는데요. 자기 어머니한테. 노동천시. 라면도 안 끓인다고 그래요. 옛날 얘기겠죠. 노동천시. 체면 존중. 체면 때문에. 친구 집 놀러 갔는데 큰 집 갔는데 바리바리 싸주면은 어떻게 이걸 체면이지 어떻게 들고 갑니까? 옛날엔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엔 폼 잡느라고 체면 때문에 바리바리 싸주는 거 안 들고 가는 것도 있었어요. 네, 그런 거 체면 좀. 그 다음에 집단주의도 있었겠죠? 과거 모여 살았잖아요. 모여서 사는 거죠. 집단촌 있었겠죠.
인정주의도 있었죠. 예. 또 의리가 있었죠. 이게 한국인의 가치관이겠죠. 의리! 했던 겁니다. 다 끝난 것 같은데요? 또 있을까요? 정리하기. 다 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주차 시간도 적절하게 된 것 같고요. 1교시는 좀 짧았으나 2교시는 뭐 충분히 해가지고 10주차 시간은 마친 것 같습니다. 10주차 마쳤고요. 이제 또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번 학기도 마지막 건강잘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